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71년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죠. 배우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식당일, 가사도우미, 공장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쓰러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죠. 그저 막연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희망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고단한 세월이 지나 어느덧 70세가 넘었고 정작 눈 돌려보니 제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번 돈은 매일 생활에 쓰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두 썼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노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겠지만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두지 못한 게 한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저처럼 노년이 되어서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젊은 분들은 꼭 노후 준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었던 만큼 단단해진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낫겠죠. 비록 제 젊음은 가난에 허덕이며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도 큰 축복이라 여깁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길고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이는 제 마음에도 깊은 슬픔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두 자식을 먹여 살리고 바르게 키워내는 것이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먹을 것을 해주고 삶은 고달팠지만 아이들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민수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이었죠. 민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했고 모범생으로 뽑히기도 했죠. 학교 선생님들도 민수의 재능과 인성을 칭찬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미래가 눈에 선했고 저의 헌신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교재비를 마련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기꺼이 감수할 만했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수고로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제가 이루지 못한 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민수가 대신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저의 꿈과 희망을 모두 걸었던 셈이죠. 민수는 그런 저의 기대에 부응하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학에 훌륭히 진학했고 장학금도 받으며 학업에 매진했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 민수를 보며 저는 비록 고단하지만 보람을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저 자신을 돌볼 겨를은 없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첫째가 워낙 잘 해줬고 둘째 역시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기에 더없이 감사했죠. 두 아이의 앞날이 밝아 보이는 만큼 제 삶의 모든 걸 그들에게 바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민수의 당찬 모습이 저에겐 살아갈 이유였고 가장 큰 위안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며 힘든 시기를 견디곤 합니다. 민수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모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거였죠.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뤘다는 사실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자식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 살아가야 했던 제 인생은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자식들의 사랑과 성장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수의 성공은 제게 더없는 기쁨이자 보람이었죠. 그런 아들이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될 거라 믿으며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지내며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그들이 문을 두드릴까 싶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전화벨 소리에 가슴 설레며 받아보곤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헛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괜히 눈물만 흘리게 되더군요. 이 적막함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조차 저의 쓸쓸함을 달래주진 못했죠. 괜스레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길 바랬지만 늘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 소리뿐이었죠.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이들의 냉랭한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더군요. 하루는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큰아들 민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민수야! 하고 소리치며 다가가는데 저를 본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남의 집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민수는 인사치레로 안부를 묻더니 바로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내 아들이, 내 피를 나눈 아들이 나를 저렇게 대하다니. 참을 수 없는 서러움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무정함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익숙한 골목을 걷는데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늘 그랬듯 텅 빈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 결국 붙잡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글픔이 북받쳐 올라 숨조차 쉴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전 자식들 집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 봤자 상처만 될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죠. 기력도 없고 삶의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나를 잊은 지 오래인데 난 무엇 때문에 버텨야 하는 걸까요? 끝없이 반복되는 외로운 나날들.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에 대한 회의가 밀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내 인생이 서글퍼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자식들을 걱정해 주랴 싶었거든요. 나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에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견뎌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더군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공원 벤치나 지하도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죠. 한때 두 아이의 엄마로 그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제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이런 신세가 되어야 하는 거지? 쓰라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들만 챙기고 정작 노후는 생각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따뜻한 집에 돌아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 텐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먼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를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절망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 때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이 낯선 도시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눈초리가 제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뭘 잘못해서 길거리에 나 앉았을까? 모르지 뭐 무슨 죄를 저질렀겠지. 사람들의 눈빛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정작 스스로도 제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식들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거리를 떠도는 꼴을 보인다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괜히 민망해질 것 같아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하루는 한 노숙자 아저씨와 길거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술에 절어 가정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얘기를 나눴죠.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홀로 남으면 절망감이 그냥 밀려드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평생이 실패작이었나 싶었죠. 남편 따라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식당 일에 가사 도우미에 공장 일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느라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자식들만 위했나요? 노후 준비는 못한 게 잘못일까요?
수없이 자책하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의 절 있게 한 건 온전히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길바닥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생을 마감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더는 살아갈 의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이 언젠가 절 찾아올 거란 기대가 남아있더군요.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한 만큼 그들도 날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허망한 꿈에 불과했죠.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런 기대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칼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좁디 좁은 골목 구석, 놓치기라도 할세라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개로는 추위를 이길 수 없었고 때로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기도 했죠. 그렇게 떨며 밤을 지새우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는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찌꺼기를 찾아 허기를 채우는 게 일상이었죠. 상한 음식을 먹어 탈이 나기도 했고 굶주림에 쓰러질 뻔한 적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장 근처를 서성이다. 한 포장마차 앞에서 남은 음식을 달라고 사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절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저리 가요! 재수없게 초를 치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황자가 손님 쫓아낸다면서 위협까지 하더군요. 그 모멸감에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저는 쓸모없는 존재, 버려진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절 피해 재빨리 지나치는 사람,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사회에서 저는 껌딱지처럼 민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자식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춥고 배고픈데 내 자식들은 뭘 하고 있을까? 엄마 걱정은 하고 있을까? 내가 길거리에서 죽어간다는데 그걸 알기는 할까? 머리로는 그들을 원망하면서도 가슴은 자꾸 자식들을 찾게 되더군요. 궁금하고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려서 많이 아팠던 둘째 민지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가 알기는 할까, 민지야.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단 한 번만 널 마주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욱 슬픔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이 지독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이 그리워 가슴 저미는 게 저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그리움은 서운함과도 맞닿아 있었죠. 내가 평생 고생해 키운 자식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길거리를 떠도는데도 모른 척 외면할 수 있다니. 엄마가 아프건 굶건 죽건 그게 너희들한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자식들에게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던 걸까요? 길거리 생활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그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날 외면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자꾸 그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마음인지. 몸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미어지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키웠지만 정작 내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떠나간 남편, 내 곁을 떠난 아이들, 길바닥에 던져진 내 모습까지 다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주어진 삶을 되돌릴 순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그것만이 저에게 남은 일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멍이 들도록 거리를 떠돌고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이어가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떨면서도 저는 그렇게 제 목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지독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제 자식들이 절 찾아올 거라는 그 희망의 불씨 하나만을 품고서 말이죠. 비록 남은 삶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러리라 믿으며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거리를 떠돌던 날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저는 우연히 아들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 애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더군요. 순간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 우리 민수가 저기 저렇게 잘 살아있구나.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불렀죠. 민수야. 그런데 민수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질린 얼굴로 절 바라보다 저를 피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내 자식이 날 보고도 모른 척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다. 너 엄마 몰라보겠니?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외면하더니 친구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 민수가 맞기는 한 걸까요? 내가 그리도 정성껏 키운 내 자식이 날 보고도 저러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느라 목숨을 걸었고 굶주리면서도 그에겐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애가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저는 한평생을 희생했죠. 그런데 지금 민수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절 대하는군요. 멍하니 서서 민수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나요? 그 자식이 나를 저버릴 리가 없는데. 꿈이라도 꾸는 건 아닐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건 현실이었고 제 눈에선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절망감이 온몸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민수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요. 길거리를 떠도는 이 꼴로 자기 앞에 나타난 날 봤으니 부끄러웠을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엄마를 떼어내고 싶었겠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민수잖아. 그 애가 나를 저렇게 모른 척할 수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민수의 냉담한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준 아들이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
아무리 지금 제가 초라하고 누추할지라도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다 이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며 아무데로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멍하니 걸었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한적한 다리 위에 이르렀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밑으로 느릿느릿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 물살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를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두 아이,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었죠. 민수는 저를 버렸지만 민지는 어떨까요? 비록 지금은 연락 한 번 없다 해도 딸 민지는 날 잊지 않았겠죠? 그 아이만은 엄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제 발길을 다시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통도 견딜만 하리라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제 가슴엔 또 한 번 상처가 깊이 패였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그것밖에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거리를 떠도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먹을 것은 찾지 못했고 뼛속까지 애이는 한기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 더욱 저를 옥죄어 오는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귓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쫓아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몇 걸음을 가다 보니 골목 구석진 곳에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 역시 갈 곳 없는 길거리 생활자였고 힘겨운 삶에 지쳐 아기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 저편의 제 모습이 오버랩 되는 듯 했거든요. 망설임 없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힘드시죠? 저도 당신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답니다. 여인은 불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 쉬자고 제안하자 작은 고개 숙임으로 동의 의사를 내비치더군요.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배신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제 이야기를,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갓난아기와 떠도는 신세가 된 사연을 털어놓았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여인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고 여인의 얼굴에도 이내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희망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 역시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따뜻한 국물로 허기를 채우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같은 처지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힘내세요. 그 여인을 안아주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그 역시 눈물 어린 미소로 화답해 주었죠. 골목을 나와 익숙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추위에 떨고 있어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여인과 아기가 꼭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그렇게 그날 하루도 또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다음 날이면 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날의 만남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에겐 갓난아기가 그리고 저에겐 언젠가 만날 제 자식들이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거리에서 제 자식들을 기다리며 버텨냈어요. 그날처럼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또 위로받으며 말이죠. 이 길고 긴 방랑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이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길거리를 떠도는 노모의 사연이라니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떠올리면 복받치는 울음을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자식들의 버림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식들이 절 내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치매로 인해 가출을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그런 저를 끝까지 돌보려 애썼다고 합니다. 제가 실종될 때마다 밤낮으로 저를 찾아다녔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실종 전단지까지 붙이며 애타게 저를 찾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길거리를 떠도는 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번번이 빗나가고 많은 출동에 자식들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특히 첫째 아들 민수는 저를 찾으려 전국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직장까지 휴직하고 온종일 절 찾아 헤맸다는군요. 어느 날은 저를 발견하고도 붙잡지 못해 가슴을 쳤다고 하네요. 길거리에서 만난 그날, 제 눈에는 민수가 절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민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자식들은 번갈아 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제 곁을 끊임없이 지켰다고 해요.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 남매가 뭉쳐 고군분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제 망상은 점점 굳어져 갔고 끝내 자식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운의 한이로다, 천운의 한. 사실 이 모든 건 얼마 전 민지가 절 다시 병원으로 데려간 날 밝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치매 진단을 내리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전부 망상이었단 말인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식들이 저를 애워싸고 있었죠. 걱정 어린 얼굴로 눈물 글썽인 채로요. 엄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 민수는 어머니, 제가 못난 탓입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해요. 하며 울먹였고 민지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절대 엄마 손 놓지 않을 거예요.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절 버린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먼저 떠났던 것을. 치매에 걸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 길거리를 떠돌았고 천신만고 끝에 절 찾은 자식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며 자식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가출했을 때마다 아들 민수는 교수직을 뒤로 한 채 직접 길거리로 뛰어들어 절 찾아다녔답니다. 딸 민지 역시 엄마를 찾겠다며 밤낮으로 실종 전단을 돌리고 실종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어찌나 가슴 아프던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노라 자부하던 제가 오히려 치매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희들 원망만 했구나. 엄마가 너무 못났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펑펑 울며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자식들은 오히려 절 토닥이며 이제는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의 오해와 원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절감하게 되었어요. 치매로 인해 제 기억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자식들의 간절한 노력과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저를 찾아 헤매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그려집니다. 알고 보니 자식들은 그동안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요? 제가 실종될 때마다 민수는 직장을 뒤로 한 채 저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병원과 경찰서, 심지어 길거리 노숙인들에게까지 절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미친 듯이 엄마를 찾아다녔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 민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엄마가 가출할 때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번갈아 가며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이웃들에게 절 찾는다고 부탁하고 다녔죠.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제 자식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찾고 있는지를. 그들은 제가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한결같이 절 지켜주려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거리를 떠돌며 절 찾아다녔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수소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정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주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다. 민수와 민지가 처절하게 빌었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으로는 제 자식들이 언제나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가지를 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길에서 엄마를 발견하면 그걸 전해달라는 부탁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숙인 쉼터나 급식소에도 찾아가 혹시 그곳에서 절 본 적이 없는지 물었다고 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통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는데 힘을 보태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암담했던 기억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 아무도 날 찾지 않았을 거라 여겼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날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있었군요. 눈물과 땀으로 절 지켜준 그 사랑을 제가 그토록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자식들은 제 안위를 위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까지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동네 순찰 경찰들에게 제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길에서 절 발견하면 꼭 연락해 달라 부탁했답니다. 근처 편의점이나 슈퍼, 심지어는 공원 노점상들에게도 사정사정하며 절 찾아달라 호소했죠. 어떤 이는 제가 자주 출몰했던 장소를 지켜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실종 전단을 붙이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주위 분들도 모두 힘을 모아주었죠. 그 도움 덕분에 길 잃은 제가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그저 한없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할 만큼 뜨거운 사랑이 전해져 왔죠. 치매에 걸린 노모를 위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저는 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또 한편으론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 마음을 몰라줬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흐느끼며 사과를 하자 아이들은 절 꼭 껴안고 위로해 주었죠.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엄마, 걱정 그만하세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민수와 민지의 다독임에 저는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크고 놀라운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아무리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어도 내 아이들은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날 찾아 헤매고 눈물로 매달리며 돌아오라 손 내밀었죠. 그 사랑 앞에선 천지가 진동하고 별들도 머리 숙일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치매의 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올가맬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저를 지탱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자식들의 사랑이 절 떠받치고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요. 때로는 세상을 잊고 길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절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굳건히 살아가렵니다. 그러니 부디 주저앉지 마세요. 삶이 버겁고 외로울지라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습니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치매 따위는 우리의 사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저와 제 가족처럼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들은 저를 다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집으로 데려갔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이란 단어에 저는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는 아담하고 따뜻한 새 집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성스레 집을 꾸며놓은 것이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로 장식해 두었습니다. 마치 제가 젊었을 적 살던 그 집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더군요. 어머니,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 민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들었죠. 엄마, 우리가 옆에 있을 테니까 이제 아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복받친 감정에 저는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또 한 번 자식들을 꼭 껴안으며 저는 앞으로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꾸나. 엄마가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절 위로했죠. 지난날의 모든 것은 잊자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이 어색할 법도 한데 첫날부터 제 방은 포근하기 그지없더군요. 자식들이 정성스레 준비해둔 이불과 베개에 몸을 뉘니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수와 민지가 서로 제 곁을 지키려 작은 다툼을 벌이곤 했죠. 밤에 엄마 방에서 누가 같이 잘 것인지를 놓고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결국 둘 다 저와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체온과 평온한 숨소리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랍니다. 낮에는 자식들이 돌아가며 절 돌봐주었어요. 민수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와 시간을 보냈고 민지는 휴직을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죠. 제가 가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면 그들은 한사코 절 찾아 나서곤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젊어서는 힘든 시집살이에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커다란 축복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식구가 모두 모여 외식을 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날이면 온 가족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죠.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꿈만 같았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치매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가끔은 깜빡깜빡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민수와 민지가 다독여주곤 하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아이들이 절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이면 아이들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곤 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기도 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게 이토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교수직에 복귀하겠다 선언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늘 엄마만 챙기느라 자기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민수가 이제야 다시 꿈을 좇게 되어 참 기쁩니다. 민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리는 바람에 미뤄두었던 일이었죠. 이제 엄마도 건강해졌으니 얼른 가정을 꾸리라 재촉하고 있답니다. 곧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며칠 전 우리 가족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자주 가던 계곡이었죠. 물놀이를 하고 닭백숙을 먹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노을이 질 무렵 민수가 절 꼭 껴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흐느끼는 제 등을 토닥이며 민지가 말했죠. 엄마, 이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엄마도 마음껏 웃으세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다시 깜빡길을 잃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절 붙잡아 줄 테니까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치매에 걸려 길거리를 방황하던 시간이 무척 길게만 느껴졌는데 그건 마치 지나가는 한바탕 꿈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부 녹아내려 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식들과 함께 웃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치매 때문에 또 길을 잃을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민수와 민지가 절 붙잡아 줄 테니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천천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행복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고마워요. 너희들 덕분에 내 삶은 다시 아름다워졌단다. 이제 엄마는 아프지 않아. 행복하게 너희들과 평생 함께 살 거야. 우리의 앞날에 환한 빛이 가득하기를.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빌어본다. 소중한 내 가족들과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려. 지난날의 고통은 모두 잊기로 하자꾸나.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만 할 거야. 내 삶의 끝자락까지 너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싶구나. 우리 가족이 새 보금자리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식들이 함께하니까요. 민수와 민지는 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있어요. 아침마다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차려주는 밥상을 보면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낮에는 자식들과 함께 정원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해요. 지난날의 아픈 추억은 서서히 잊혀가고 우리는 앞으로의 밝은 내일을 그려봅니다. 민수는 다시 교수직으로 복귀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민지는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죠.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이토록 기쁠 수가 없답니다. 치매 증상이 도지는 날에도 우리 가족은 의연히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민수는 의학 논문을 찾아가며 치매에 대해 공부하더니 요즘은 절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자주 한답니다. 덕분에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죠. 민지는 매일 제 곁을 지키며 있는 힘껏 돌봐주려 애쓰고 있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민지의 목소리는 또렷이 들려오곤 해요. 엄마, 내가 옆에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사실 자식들이 저를 위해 이토록 희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주저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 삶의 끝자락을 이렇게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장식할 수 있게 해준 자식들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매주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식구들과 함께 웃음 짓는 게 이토록 큰 기쁨인 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딸 민지와 목욕탕에 다녀왔답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그 목욕탕 말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딸과 노래를 부르다 보니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토록 큰 선물을 주신 하늘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딸의 결혼식에 당당히 엄마 노릇을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치매는 여전히 두려운 병이에요. 내일 또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이젠 겁내지 않기로 했어요. 설령 제가 모든 것을 잊는다 해도 자식들은 절대 절 잊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에 저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추억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렵니다. 비록 건망증으로 깜빡거릴지언정 사랑하는 내 가족만은 영원히 잊지 않을 테니까요. 자식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라고. 때론 힘들고 버거울지 몰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말고 서로 손잡고 걸어가자고. 우리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친 것 같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이 끈끈한 정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요.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도 저처럼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당부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서로 더 뜨겁게 안아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때로는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버겁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길이 그들에겐 세상의 전부와도 같으니까요. 지금처럼만 함께 웃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을 얻게 될 거예요.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가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매일 정담을 나누고 따스한 정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소소한 기쁨 하나하나가 제겐 천국과도 같답니다. 부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이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족의 사랑 가득 받으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웃음 짓는 그날까지 힘내서 살아봐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 역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렵니다. 소중한 내 가족과 함께 고맙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